너희들이 직접 실험으로 뉴턴 제2법칙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실험 있겠어요? 힘을 일정하게 하고 질량을 변화시키면은 이게 수레 있잖아요. 수레를 실이랑 해서 추랑 연결하는 거야. 추. 얘가 수레입니다. 되죠? 그러면은 이 추의 개수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여기다가 계속 추를 하나씩 추가하면 되죠.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얘 중력 때문에 얘가 통째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 아까 얘 중력은 일단 일정하다고. 뭐 mg가 있겠죠. 이 mg를 받아서 이 전체 질량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추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질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뭐냐면은 t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이 꺼보면은 실험할 때마다 t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등가속도 운동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 뭐 요런 그래프도 하나 나올 거고요. 뭐 요런 그래프도 나올 거고요. 뭐 요런 그래프도 하나 나올 거예요. 돼요? 질량이 각각 m, 2m, 3m, 4m일 때 어디가 제일 가벼워야 돼요? 1번이 제일 가벼워야 되죠. 여기 가속도 제일 크잖아요. 그죠? 이때가 질량이 m, 그럼 이때가 2m, 이때가 3m, 이때가 4m일 겁니다. 되죠? 너희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네요. 이 문제에 나온 그래프는. 그럼 이 문제에 나온 이 그래프가 이 예제 10번 요 나온 그래프가 VT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질량과 가속도에 관계된 그래프로도 바꿀 수 있겠죠.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에 관계된 그래프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뭐냐면 이 기울기를 측정해보면 가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돼요? 가속도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 가속도를 내가 A 해버리면은 이게 3분의 4A 나오겠죠? 요게 2A 나오겠죠? 요게 4A 나올 거고요. 뭐 기울기 측정해보면 그럴 거예요. 지금 힘이 다 일정하잖아요. 힘이 일정하니까는 4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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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A 나와야죠. 그죠?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가속도, 질량에 따른. 그럼 질량이 보자. 여기를 4A 하나, 둘, 셋, 2A 3분의 4A A 하면 그래프가 각각 어떻게 찍혀요? 여기 점 하나, 그치? 여기도 찍히지. 네,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찍혀주겠네요. 요렇게 해서 아까 1, 2, 3, 4번 그래프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 얘가 1번이죠. 얘가 2번이고요. 3번, 4번.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선으로는 안 나옵니다. 실험이 4개밖에 없으니까 점 4개만 찍혀야 돼요. 알고 있죠? 실험을 무수히 많이 한다면 그때부터 선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그래프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그래프로 나타난 게 뒤에 너희들 숙제 문제 보면 내가 하나 실어놨지 싶은데 13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그죠? 13페이지 보면 제일 첫 번째 문제 나오는 게 이런 유형인 거죠. 그럼 사실 이제 뭐 나는 이제 실험 4개밖에 안 해서 점 4개만 찍혔지만은 뭐 실험을 여러 번 해서 여기 선이 하나 됐다 칩시다. 그럼 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요거 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뭘 깨닫는 거야?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아 가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했구나 깨닫는 거죠.
됩니까? 이게 이제 힘은 일정하고 질량이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그럼 두 번째 실험. 우리 첫 번째 뭐 저 실험 봤으니까 두 번째 이제 질량이 일정하고, 그죠?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가 힘에 비례하는가 볼 수 있는 실험도 있잖아요. 그럼 질량을 일정하고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 실험을 제일 구상을 못 하더라. 한번 테스트 해볼까? 어떤 실험 나오는 게 좋을까? 뭐 어떤 거요? 질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힘만 천천히 키워나가는 실험요. 이것도 창의력의 참. 중력을 점점 세게 합니다. 중력을 점점 세게 하면 되죠. 그럼 힘을 점점 세게 해야 되니까는 여기다가 추를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추를 점점 많이 달면 질량이 일정합니까? 아니죠. 질량도 같이 증가해버리잖아. 그죠? 이 질량만 일정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전체 질량이 다 일정해야지. 그럼 이 전체 질량을 다 일정하게 하면서 추의 무게는 점점 느리는 방법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밑에서 잡아 당겨요? 아, 뭐 그래도 되겠네요. 근데 손으로 직접 잡아 당길 수도 있죠. 얘는 그냥 가만히 두고 내 손을 직접 잡아 당길 수도 있죠. 근데 내 손이 직접 1뉴턴, 2뉴턴, 3뉴턴을 정확하게 잡아 당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죠? 이미 그 가속도 시켜놓고 구간을 끊어서 보면 안 돼요? 떨어뜨려 놓고 구간 끊어서 본다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힘이 증가한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이 추를 점점 무겁게 만들어야 돼. 어? 올려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 떼서 여기다가 달고 요거 하나 떼서 여기다가 달고 하면 되죠. 돼요? 그러면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어차피 추 개수 여기 4개 있고 여기 1개 있잖아. 그죠? 여기 4개 있는 걸 하나 떼면서 여기다가 딱 붙이면 전체 질량 그대로 있죠. 그러면서 추의 질량, 추가 여기 받는 중력만 점점 늘어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실험을 설계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V, T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이때도 뭐 이렇게 그래프가 쭉 나오겠죠. 아이고야. 그래프가 뭐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미안해요. 직선이어야 되는데 뭐 대충 직선이라고 봐주세요. 네,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이때는 힘이 각각 이제 뭐 추가 하나, 둘, 셋, 4개씩 증가한다고 칠게요. 그럼 힘이 F, 2F, 3F, 4F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힘이 제일 세요? 4번 힘이 제일 세요? 힘이 제일 센 놈이 가속도가 어때야 돼요? 제일 커야 되죠. 그럼 가속도가 제일 큰 놈은 기울기가 제일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러면 누가? 1번이 힘이 제일 큰 놈이죠. 4F. 그죠? 여기서는 가속도 제일 큰 놈이 제일 가벼운 놈이었고요. 여기서는 가속도 제일 큰 놈이 힘이 제일 많은 놈입니다. 힘이 제일 센 놈이에요. 3F, 2F, 1F. 그래서 꼭 엘리베이터 버튼 같다 그죠? 돼요? 그럼 이때는 가속도가 뭐 되게 정직하게 A, 2A, 3A, 4A 나와주겠죠. 니들 여기다가 A, 2A, 3A, 4A 캐버리면 조집니다. 너희들이 이거 할 때 제일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A인 건 맞아. 여기가 4A인 것도 맞아. 요 두 개만 확인하고 여기 2A, 3A 집어넣고 그냥 작살납니다. 또라이죠. 그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랑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항상 너희들이 결과를 알지만은 실험 분석할 때 너희들은 결과를 알고 있지만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잖아. 반비례 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A 4에 켜놓고서 3, 2 그러지 마시고요. 얘는 그래도 되죠. 얘는 바로 비례하는 관계니까는. 얘는 그래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갑자기 내가 노란색을 썼지?
얘는 그러면은 뭐 얘도 점이 4개 찍히겠죠. 점이 4개 찍혀서 여기가 이제 가속도고 힘인데요. 뭐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찍히겠죠. 힘이 F일 때 가속도가 A이고요. 힘이 EF일 때 가속도가 EA이고요. 힘이 3F일 때 가속도가 3A이고요. 마찬가지로 4F일 때 4A고요. 그죠? 각각 얘가 4번, 3번, 2번, 1번이겠네요. 그죠? 그럼 그래프 쭉 그어도 여기서 이렇게 뭐 그래프 나오겠죠. 그럼 너희들은 요 결과 보고 난 다음에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아, 가속도가 힘에 비례하구나. 그럼 문제까지는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문제면은요 얘만 묶거나 할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문제면은 실험 결과를 얘랑 짬뽕 시킨 다음에 동시에 물을 수도 있겠죠. 돼요? 왜냐하면은 요걸 하든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건 똑같거든요. 돼요?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문제면은 얘랑 실험 짬뽕 해가지고 넣어 놓습니다. 요 10번 문제 봐도 그래요. 10번 문제 보면은요 A랑 B는 A랑 B는 질량도 변하고 힘도 변하고 막 다 변하네요, 얘는. 그죠? A랑 B는 수레 위에 추는 둘 다 00인데 실에 매달린 추가 1, 2잖아요. 실에 매달린 추가 늘어나면은 중력만 늘어납니까? 아니죠. 질량도 같이 늘어나요. 네. 뭐 A, B는 둘 다 이제 변하는 거고요. BC는 이제 실에 매달린 추, 즉 힘은 일정하게 놓고서 질량만 증가시키는 뭐 그런 실험이네요. 그죠? 수레 위에다가 추를 하나씩 더 얹으면서. 일단 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얘가 질량이 2kg, 질량이 3kg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몇 뉴턴의 힘을 줄 거냐면은 10뉴턴의 힘을 줘서 당길 거예요. 그럼 봅시다. 총 알짜이 몇이죠? 마찰 없어요. 총 알짜이 몇이죠? 10뉴턴이죠. 10뉴턴의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5kg이죠. 그럼 가속도가 몇 뉴턴, 가속도가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나와야 되나요? 2m per second 제곱 나와야 되죠. 얘는 A의 가속도예요? B의 가속도예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둘 다죠? 그죠? A랑 B는 항상 똑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서로 다를 수 없고요. 속도도 서로 다를 수 없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얘는 A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니까는요. 그럼 A에만 작용하는 알짜임을 한번 봅시다. A에만 작용하는 알짜임. A 질량 몇? 2kg. 가속도 몇? 2m per second 제곱.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임 몇? 4뉴턴. 오케이. B에만 작용하는 알짜임도 볼까요? B의 질량 몇 킬로그램? 3kg. B의 가속도 몇? 2m per second 제곱.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짜임 몇? 6뉴턴. 자, 그러면은 이 방향도 체크해야죠. 방향. 다 어느 방향이겠어요? 당연히 오른쪽 방향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알짜임을 저쪽으로 받지는 않을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요 방향으로 6뉴턴이야. 그죠? 이거 표시하랬어요? 표시하지 말랬어요? 표시하면 안 돼요. 알짜임 6뉴턴 적는다고 여기다가 6뉴턴이네 해버리는 순간 힘이 몇 뉴턴이 돼버립니까? 16뉴턴이 돼버리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좀 살짝 개그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무슨 짓거리를 하게 되냐면은 10뉴턴이네. 알짜 힘이 6뉴턴이네. 장력이 4뉴턴이네. 알짜 힘이 12뉴턴이네. 그럼 이쪽 두 힘이 더 필요하겠네. 일지를 하고 있다니까는. 그죠? 그런 짓 하면 안 되고요. 알짜임이 6뉴턴인 거 알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장력이 몇 뉴턴이어야 돼요? 4뉴턴 나와야죠. 그래야지 내가 잡아당기는 힘 10뉴턴에다가 뒤로 잡아당기는 장력 4뉴턴 나오니까는 이 알짜임 몇? 6이죠.
그럼 장력은 한실에 걸리는 힘이니까 한실에 걸리는 힘 다 어때요? 같아요. 그럼 이거 4N이죠. 그죠? A는 요 장력만 맞죠? A RCM 4N 맞나요? 맞죠? 오케이. 되죠? 그럼 말고 또 어떻게 하는 것도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니들이 좀 싫어하기 시작하죠. 왜 항상 여기서부터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3kg, 2kg.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중력 몇 받나요? 20N 받죠? 얘 중력 받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있어야 되죠. 30N이죠. 근데 얘는 중력을 받지만은 위아래 방향으로 운동하지 않죠. 왜 그래요? 수직강력.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이죠. 수직항력이 몇 뉴턴? 30뉴턴. 내가 만약에 여기를 꾹 눌러주게 되면은요, 수직항력 증가하나요? 증가해야 되죠. 오케이? 네. 내가 여기를 꾹 눌러주게 되면 수직항력이 증가합니다. 일단 뭐 그렇고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R자리 몇 뉴턴? 마찰력 없습니다. 20뉴턴. 총 질량 몇 킬로그램? 5kg. 그럼 가속도 몇 미터/s 제곱? 4m/s 제곱.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또 구할 수 있죠. AM한 얘가 A고 얘가 B예요. AM한 작용하는 R자임은 A가 질량이 2kg. 가속도 4m/s 제곱.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8N. 오케이? B에만 작용하는 R자임은 질량 3kg. 가속도 몇? 4m/s 제곱. R자임 몇? 12N. 그죠? 그럼 봅시다. 얘가 밑으로 중력이 20N이야. 위로 장력이 있겠죠? 근데 얘 R자임 몇 뉴턴 나와야 돼요? 8N 나와야 돼요. 그럼 장력 몇 뉴턴이에요? 12N이어야죠. 이거 28 카면 작살나요? 28 카면은 20이야. 28이야. R자임 8은 나오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 8이에요? 위로 8이죠. 위로 8 돼버리면은 얘 위로 날아가 버리죠. 좀 이상하죠? 그러면은 12, 12, 12, 12, 12, 12, 12, 12 걸리죠? R자임 12 맞나요? 맞네요. 오케이. 되죠? 뭐 하나만 더 봅시다. 뭐 사실 이런 연습은 고2 때 끝냈어야 됐는데. 도르래가 있어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A가 2kg, B가 3kg.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 몇 뉴턴? 10. 20. 20뉴턴. B에 작용하는 중력 몇 뉴턴? 30. 30뉴턴. R자임 몇 뉴턴? R자임 몇 뉴턴? 10이죠. 10인데 어느 방향으로? B 쪽. 요렇게 방향이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내려가려는 방향으로 R자임이 10뉴턴이죠. 되나요? 그럼 R자임 10뉴턴 나왔고요. 질량 총 몇 킬로그램? 5kg. 가속도 몇? 2m/s 제곱. 자, 그러면은 그냥 빠르게 갑시다. 어차피 이제 다 할 줄 알아야죠. 그쵸? 우리가 시험 치는데 누가 이런 걸 쫓고 앉았어요. 그쵸? 자, 얘 R자임 2, 2, 4 어느 방향? 윗방향으로 4죠. 그러니까 적어줄 거면 이거 굳이 나는 적는 거 별로 추천은 안 하는데요. 근데 너희들이 굳이 적고 싶어. 그러면은 그림에다가 포개서 적는 게 아니고 옆에다 그냥 살짝 비스듬히 적어주세요. 그죠? 그럼 얘는 2, 3은 6N이죠. 어느 방향? 얘는 아랫 방향이죠. 그죠? 그럼 봅시다. 얘 장력 몇 뉴턴 나와야 되나요? 24요. 24N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위로 4N이 남죠? 그러면 24, 24, 24, 24, 24, 24, 24. 그럼 아래로 6N 남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여기는 볼까?
이런 문제들 몇 번 봤죠? 얘가 질량이 m이래요. 얘가 2m이래요. 돼요? 정지해 있대요, 만약에. 정지해 있다고 하면 얘 질량 몇인지 나오죠? 몇입니까? m이죠. 그래야지 정지할 수 있죠. 이쪽에 달린 질량이랑 여기 달린 질량이랑 똑같잖아요. 그럼 볼게요. 지금 정지해 있으니까는 셋 다 알짜임이 몇이어야 됩니까? 이 알짜임 몇이어야 돼요? 0이요. 0. 이 알짜임 몇이어야 돼요? 0이요. 0. 얘는 0이요. 다 0이죠. 그럼 봅시다. 얘 지금 중력 받나요? 얼마큼 받아요? mg. mg. 그죠? 그럼 위로 장력 얼마큼 받아야 돼요? 장력 mg 받아야죠. 얘도 그럼 장력 얼마큼 받아요? mg죠. 한 실에 걸린 장력 모두 같아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왜 잘 안 나오지? 얘도 중력 있나요? 중력 있죠. 얼마예요? mg. 그럼 얘 장력 얼마큼 받아야 돼요? 2mg 받아야죠. 그래야지 알지는 빵이죠. 얘는 장력 mg 밑으로 당기고 있고 중력 지구대를 mg로 밑으로 당기고 있으니까는 실로 2mg를 줘야지 알짜임이 0이 되죠. 그럼 2mg. 얘 중력 몇이에요? 2mg. 그럼 얘도 알짜임 0 되나요? 되네요. 오케이? 그럼 내가 만약에 실을 끊었어. 옆에다 그냥 바로 적어볼까요? 이 실을 끊었어. 탁 끊었어. 실을 끊으면 여기 장력 변합니까? 네. 변하죠. 실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문제다 또. 실을 끊으면 어떤 거 누를 것 같아요? 슝 해서 얘 떨어지죠. 그럼 얘 가속도 대 얘 가속도의 비는? 이런 거 모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떨어지면 무슨 가속도로 떨어집니까? 중력.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잖아요. 얘는 그냥 지 혼자 자유낙하하는 거니까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 어떻게 돼요? 밑으로 얘 중력 몇? mg. 얘는요? mg. 2mg. 2mg. 그럼 알짜임 몇? mg. 알짜임 mg죠. 알짜임 mg로 이거요. 알짜임 mg로 몇 m짜리가 움직여요? 3m. 3m 움직이죠. 얘 끊어져서 떨어졌으니까 여기 얘 두 마리만 움직이잖아. 그럼 3m 움직이죠. 그럼 가속도 몇일까요? 3분의 1지 나오겠죠. 그럼 요 장력 몇입니까? 3분의 4mg. 3분의 4mg. 그죠? 가속도가 3분의 1g니까는 얘 알짜임이 3분의 1mg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알짜임이 3분의 1mg가 나오는데 밑으로 mg면은 위로 3분의 4mg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mg. 얘 알짜임 몇 나와요, 그러면은? 3분의 2mg 나오죠. 2m짜리가 가속도 3분의 1g 가지고 있으니까 3분의 2mg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오케이, 3분의 2mg 나와주죠. 그럼 일단 3분의 2mg, 여기서 3분의 2mg 구하고 난 다음에 3분의 2g가 가속도 매릭하면 조져요, 그것도. 그죠? 얘 질량 2m짜리잖아요. 가속도 3분의 1g고요. 얘는 가속도 g니까는 상황 줄 수 있겠죠? 실타 끊었다. 그러면은 얘랑 얘 가속도 비가 몇 대 몇이냐? 3대 1이다. 아니 뭐 1대 3이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습니까? 정리. 내가 잠깐 마찰력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줄게요. 근데 이거를 식이 있는데요. 엄밀히 따져서 식은 몰라도 돼요. 너희들 교육과정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너희들한테서 마찰력이 등장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나온 교육과정 문서를 보면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 과학과 문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 보면은 너희들 물리1에서 성취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취기준을 보면은 너희들이 뭘 배워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성취기준에 보면은 요런 식이 됩니다. 성취기준 1단원 6번 보면요. 직선상에서, 이거 좀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둬요. 이게 지금 너희들이 첫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 너희들 첫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방향성은 얘로 보고 찾아야 되는 거야. 뭐 기출이요? 아니요, 기출 말고요. 교육과정 문서요.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못 들었어요. 아. 성취 기준 보고 찾아야 돼요. 내가 나중에 성취 기준 프린트 해가지고 니들한테 나눠줄게요. 그거 보면 적혀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1단원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와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성취 기준이거든요. 근데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찰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돼요? 지금 사실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지금 교과서마다 탄성력을 집어넣어놨잖아요. 용철을 집어넣어놨다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성취 기준에 용철에 용자도 안 들어가 있어. 탄성, 포텐셜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일단 교과서에 있으니까 수능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더 중요한 경우란 말이야. 이건 교육과정 문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니까는. 돼요? 그러면 너희들한테 마찰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이거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또 더 얘기하긴 할 건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 마찰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마찰력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 질 때마다 마찰력 문제 없던데요? 그 문제인 거야. 근데 너희들한테 마찰력 이렇게 구하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너희들 교과정이 아니야. 만약에 얘 질량이 3kg이야. 중력가스도 G는 왜 3이야? 중력가스도 G는 10m/s 제곱입니다. 돼요? 그럼 얘가 받는 중력이 30N이죠. 그럼 얘가 받는 수직항력이 몇 N입니까? 10, 30. 수직항력이 30N이죠. 요 수직항력이 비례합니다, 마찰력은.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요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더 셀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표면이 거칠수록 그 마찰력이 센 정도로 따지는 게 마찰 계수라는 애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찰 계수를 뭐야? 뮤였나? 뮤라고 적어요, 뮤. 그래서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이렇게 우리가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경우에 지금 마찰 계수를 내가 0.2라고 해버리면은 얘가 이동하면서 받는 요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딱히 구별 안 해도 되고 지금 너희들 교육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운동 마찰력을 구한다 하면은 운동 마찰 계수가 0.2일 때 얘가 수직항력이 30N이니까는 얘가 받는 마찰력은 6N입니다. 얘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자, 물체가 3마리 있습니다.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의 양쪽에 물체 B, C를 연결한 후 A를 손으로 잡아 P점에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손을 가만히 놓아 A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2초 후에 A는 P점에서 2m 떨어진 Q점을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너무 길게 읽었나? 일단 한번 다시 말하자면요. A가 있고요. 양쪽에 물체 B, C를 걸쳐놨어요. A를 손으로 잡아서 가만히 정지시키고 있어요. 돼요?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겠네요. 되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요. P점에서 움직이는데 뭐 여기 Q점까지 갈 거래. 요 사이 거리는 2m래. 여기는 마찰이 존재하고 있어요. 되나요? 근데 여기서까지 가는데 시간이 몇 초 걸린대요? 2초 걸린다죠? 자, 그러면 얘가 질량이 1kg, A 1kg, B 1kg, C 2kg. 얘들아 이거 왜 줬겠니? 2m를 2초 만에 갔다. 처음 속도는 0이다. 이거 왜 줬겠니? 이거 알면 너희들 뭐 구할 수 있는데요? 평균속력. 평균속력 알았어. 시간 알아. 처음 속력 알아. 그럼 우리 뭐 구할 수 있어요? 평균속력 알아냈어. 2초 만에 2m를 간대. 처음 속력 알았어. 2초 가는 거 알았어. 나중 속력 알 수 있죠? 그럼 처음 속력 알았어. 나중 속력 알았어. 가속도 알 수 있죠? 가속도 알았어. 질량 알았어. 알짜임 알 수 있죠? 그럼 얘 구하면 알짜임 우리가 원래 알기로는 우리 마찰 없을 때만 주로 봤잖아.
원래 봤을 때 마찰 없을 때로 주로 봤다고. 근데 얘 중력 알고 얘 중력 아는데 알짜임이 얘대로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와줄 거거든. 그러면 힘이 좀 빌 거야. 그 빈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찰력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돼요? 그 과정으로 가야죠.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아 가속도 구하구나. 알짜임 알겠구나. 아직 가야 됩니다. 그럼 가속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 2m를 2초 만에 갔습니다. 평균 속력 몇이에요? 평균 속력 1이죠? 1m/s죠? 그럼 처음 속력 0입니다. 평균 속력 1이에요. Q에 도달할 때 속력 몇일까요? 2m/s 제곱, 2m/s죠. 그러면 0에서 2m/s가 됩니다. 몇 초 만에? 2초 만에. 가속도 몇입니까? 1m/s 제곱이죠. 그럼 총 알짜임 몇입니까? 지금 봐봐. 얘가 질량이 아니 우리 가속도로 구했잖아요. 얘 가속도가 1m/s 제곱이야. 그럼 이게 A만의 가속도겠니? 그럴 리가 없겠지. A, B, C가 다 이 가속도로 움직이겠지. 돼요? 그럼 A, B, C 다 합하면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4kg인데 4kg짜리가 몇 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다고요? 1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다고요. 그럼 알짜임이 몇 뉴턴이라고요? 4뉴턴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력 가속도가 10인 걸 아니까는 그죠? 얘가 20뉴턴이 나오고 얘가 10뉴턴이 나와요. 그럼 6이 비잖아. 돼요? 여기서 얘 빼면 분명 10이라고. 우리는 그래가지고 늘 알짜임을 10으로 구했어.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잡아먹고 있는 마찰력이 몇이라는 거야? 6뉴턴이라는 거죠. 6뉴턴. 돼요? 그래가지고 알짜임이 4뉴턴이 나오죠. 총 알짜임이. 힘 분석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알아냈고요. 그럼 봅시다. 얘 가속도도 1 나와야 되죠. 어느 방향? 위로죠. 그럼 가속도 1에 질량 1이니까 알짜임 1이죠. 오케이? 그럼 위로 장력 몇 뉴턴 있어야 돼요? 11뉴턴 있어야 되죠. 되죠? 그럼 11, 11뉴턴이죠. 돼요? 그럼 뒤로 17뉴턴이 있죠. 얘 가속도 1에 질량 1이니까 알짜임 몇이어야 돼요? 1이죠. 어느 방향? 오른쪽으로. 그럼 이쪽으로 장력 몇 돼야 됩니까? 18 돼야 되죠. 돼요? 그럼 18이죠. 이 알짜임 2뉴턴이죠. 2뉴턴 맞습니까? 질량 2kg이 가속도 1 가지고 있으니까는 2뉴턴 알짜임 나와야 되죠. 됩니까? 이렇게 힘 분석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만약에 구하게 된다면 알짜임이 6뉴턴이라는 것까지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전전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마찰력이 뮤 곱하기 수직항력이니까는 수직항력 지금 1kg이면 수직항력 10뉴턴이죠? 10뉴턴. 따라서 마찰 계수 뮤는 0.6이다까지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물을 거예요. 그래서 마찰 계수 뮤가 0.6이냐 하면서 묻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요 과정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요 과정까지는 안 가도 되고 마찰력이 6뉴턴이구나 아직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중에 물을 수 있죠. 얘가 그러면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몇 줄 손실될 것 같아요? ABC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력이 없으면 ABC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보존돼야 되죠. 돼요? 여기서는 근데 마찰력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될 거잖아. 6뉴턴이 몇 미터 갑니까? 2미터 가죠. 그럼 몇 줄이래요? 12줄이라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몇 줄 손실돼요? 12줄 손실됩니다. 그렇게도 물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열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라고 했으니까는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12줄이냐고 물을 수도 있는 거고 요 마찰면에서 발생한 열에너지가 몇 줄이냐라고도 물을 수 있는 거죠. 돼요? 요 마찰면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는 12줄이다 라는 거를 구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